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원불교 교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변산시대에 들어갔어요. 변산시대. 대중사님께서 영산에 계실 때하고 변산에 계실 때에서 이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시대 구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분을 기준으로 소태산 대종사께서 계시는 곳에 따라서 시대 구분이 되는데 이 변산시대라고 하는 이 파트 복례산 법회와 일원상 구상 중에서 그 한편 대종사 2해 8월에 이 부분의 단락을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편 대종사 2해 8월에 휴양철을 물색차 김제 금산사에 가시어 잠시 머무는 동안 거처 하던 별제 문의에 일원상을 그리신 바 있었으니 이는 장차 새 교보의 종지인 일원상을 그림으로 그려보신 첫 구상의 표현이었다. 자, 여기 보면 이해라는 것이 1919년 김인년이죠. 8월이면 이게 음력이니까 양력으로는 대략 9월 달일 가능성이 높아요. 9월 어느 정도 확인해 보면 나와요. 8월이면 그게 이 8월이 범주되는 게 9월부터 한 10월 좀 걸릴 수도 있어요. 9월, 10월. 근데 대충 9월일 거예요. 9월이 맞을 겁니다. 자, 이때 처음부터 제가 저번 시간에 대종사님께서 휴양처를 찾았는데 첫 번째 어디를 찾으세요? 월명암, 변산 월명암을 한번 찾으시고 그 다음에 찾으신 곳이 또 찾은 것이 김제 금산사 원평이죠. 원평 금산사를 찾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종사님께서 어디를 찾으시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것이 어떠한 시나리오가 형성됩니다. 이런 걸 보고 이게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은 미리 다 대종사님이 정해놓고 3세 약속을 해놓고 막 다 이렇게 막 요거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전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대종사님이 무척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어떠한 인연들이 되도록. 그러니까 결정론적 이야기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는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좋은 인연이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인연들이 잘 서로 형성돼 갔다. 이렇게 봐야 소태산 대종사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인연을 잘 해보시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분도 있었다. 자, 이겁니다. 다 잘 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그러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노력을 열심히 하셔서 우리보다는 훨씬 잘하셔요. 성공률이 높고 잘하시는 분이고 뭔가 잘한데도 그것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되도록 하시고 그랬던 분을 저는 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기 금산사 가셨지 않습니까? 이 금산사 가셔서 만난 인연들이 후에 대종사님께서 변산 생활하는데 다 인연이 됩니다. 그게 제가 볼 때 짜놓고 친 것 같다고. 미리 가서 이런 구상을 미리 해놓고 딱딱딱딱 점지를 해놓고 그 다음 일을 하는데 또 다 불러드리고 뭐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향후에 당신이 하는 일에 이분들이 나하고 좋은 선연들이 되고 이 일에 창생을 위한 이 회상 일에 이분들이 큰 역할이 되도록 지도하고 인연을 걸고 또 그게 꼽힐 수 있도록 영양물을 주고 그랬던 것이죠. 이 과정이. 그래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제가 이렇게 쫙 만나면 제가 한번 샥 지나가면 막 제 그림같이 막 샥 따라오고 어떻게 그래요. 그럼 저에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그런데 대종사님은 그러신 분이고 그런 시범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우리 조건에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라 보는데요. 이 책 한번 펴봅시다. 오늘은 몇 쪽이냐면 46쪽 을 한번 펴봅시다. 46쪽. 자, 이게 금강산 휴양과 복례정상 시봉인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이 제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왜 그래요? 금산사에서 휴양하실 때 만난 인연들이 복례정사 시절, 복례정사라는 말도 좀 안 맞는데 원래는 이 복례정사라고 말하면 두 가지를 말을 해요. 하나는 석두암을 복례정사라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상 초당 플러스 석두암 그 권역을 다 복례정사라고도 하기로 해요.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림 그려볼게요. 변산 시절에 월명암에 기거를 하시다가 이제 그 주거처를 마련을 해요. 처음에 그 초가집이죠, 초가집. 그것을 실상초당이라고 해요. 우리가 변산 성지 가면 그냥 터만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석두암을 그 위에다가 지어요. 그래서 석두암을 보통 좁게는 복례정사라고 해요. 복례정사. 정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글정 그러니까 이거 번역이 안 되지. 깨끗한 집이 어딨어. 이게 정갈한 집 이런 거 있어. 이게 수행하고 우리가 수행을 하고 공부하는 것을 정갈한 곳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죠? 청소를 열심히 한다고 깨끗하는 게 아니고 맞죠? 이게 심신 재개를 하고 공부하고 수행한 곳을 정사다. 그래서 봉대산에 있는 그런 집이다. 그래서 복례정사를 하는데 좁게는 석두암만을 복례정사라 해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넓게 이 실상초당 또는 초옥 이렇게 말하는데 실상초당 플러스 석두암 전체를 복례정사라고도 해요. 여기는 넓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복례정사 하면. 이 복례정상 시봉인인데 이걸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같이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원기 4년 음력 3월 26일부터 10일마다 부인 제자들에게 산상 기도를 하게 하여 동년 7월 26일 백지 혈인의 법인성사를 놔두게 됩니다. 이후 소태사는 상수 제자인 중앙단원인 송교를 변산 월명암에 보내시어 장차 열 회상의 준비 작업을 위해 불교 교유와 제도에 대해 미리 연마하게 합니다. 그리고 원기 4년 김인년 초가을에 29세 소태산 대종사는 첫 제자 김광성과 함께 금산사의 휴양차 머물게 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자, 제가 이제 앞에 부분을 정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기도 과정은 이제 말씀드렸죠. 7월 26일 백절인 법인성사를 놔두게 되고 그 놔둔 이후에 아주 가까운 시일에 정산종사를 변산 월명암에 보내신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시일일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장차 회상을 열 준비를 위해서 불교 교리와 제도 이런 걸 미리 연마하도록 한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항명선사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항명성사에 사는 사실은 학승이면서 선승이기 때문에 학문적 토양도 있어요. 대종사님이 그냥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뭔가 교리를 하려면 학문적 토양도 있어야지. 그냥 체험적인 요소만 있는 사람이 있어. 곤란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저렇게 말하고 왜냐면 체험적 얘기니까 체계가 없어. 체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교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체계가 없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참 좋아요. 그때 이게 느낌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그러나 이 법을 피려면 그러면 안 돼요. 체계가. 그래서 학명을 해서 이 학명의 학풍에
어떤 그 접속을 정산용사하는 거 보고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염탐하러 갔나? 그런 건 아니고 소탄 대행사 말씀드렸죠. 존중할 때는 확실히 존중하고 그거 인정하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이것을 필요한 만큼 이렇게 수용하시는데 이걸 통합 활용이라고 해요. 이 과정을 여기도 바로 항명 스님에 대한 통합 활용의 과정을 밟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해 9월쯤에 아까 여기 음력 8월이는 게 9월이죠. 9월쯤에 대웅사님 연세가 몇 세? 29세. 29세요. 정말 이것도 우리나라 나이로 그래. 못 빼면 우리 그 뭐죠? 뭐 호적 나이 따지고 뭐 호적 나이 또 막 어리게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요즘 그 병원에 가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두세 살 내리가. 그러면 이게 대인상 혹시 요즘 병원에 가시면요 26세 이렇게 나올 수도 몰라.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야 이런 거 보면 정말 어떻게 해서 내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그 뒤에 근데 이 금산사에 가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것도 약간의 추정이 있는 글입니다. 제가 이것도 기록에 정확하게 떨어진 건 아닌데 이게 처음에 정산종사가 이쪽에 전라도로 넘어왔을 때 만난 사람이 송찬호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가야산에서 독군들 중상교 독군들이에요. 독군들을 만나서 어디 찾아가 보라 할 때 그 라인이 송적병, 그러니까 호정병으로는 송찬호를 만나봐라. 근데 왜 그러냐면 송찬호 이분이 옆방 물주였어요. 옆방. 옛날에는 엿을 띄어갖고 이게 요즘식으로 말할게 도매업, 큰 도매업. 그러면 이제 소매업들이 뛰어가서 팔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목판 이렇게 해서 판다든지 좀 더 크게 판다든지 하는 사람일 거예요. 다 이제 소매업일 거예요. 그러면 이 송찬호 이분이 도매업이었어. 그러면 옛날에는 이 도매업을 한 사람들은 정보통이에요. 소매업에 쭉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온갖 얘기들이 여기서 다 벌어져요. 그러겠죠. 지금같이 막 언론 매체가 많이 발달되지 않는 때는 옛날에 보부상이라든지 이런 게 어찌 보면은 그 소식통들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인데 이때 이제 누구를 찾아가라 한 것이 찾아간 사람이 아마 송찬호일 거예요. 그 가야산에서 누구를 찾아가 보면 된다. 송찬호를 찾아간 겁니다. 어디? 원평. 지금 원평 있습니다. 언제 한번 가볼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영생약방, 조송광, 우리 불법연계 2대 회장인 조송광의 영생약방, 지금 이게 뭐냐면 원평리에 있어요. 조약방이라고 보통 불렀고 이곳에서 원기 12년부터 3년간 임시 법회를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법회를 보고 나서 원평교당이 지금 집강소, 원평에 가면 집강소 있어. 동학에 집강소 있죠? 집강소는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고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고 세계 어디에도 못했던 것을 시행한 곳이에요. 이걸 교과서에 가르치는데 안 가르쳐. 헌법에 넣어야 됩니다. 우리는 집강소 정신에 의해서 이 땅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집강소는 뭐냐면요. 신분 질서가 이제 다 없이 그리고 집강소의 그 지도자는 그때 요즘은 선거예요. 선거. 주민투표 같죠. 요즘 말하면 그렇게 해서 올라가신 분이에요. 집강소라는 게. 왜냐하면 동학이 전주를 하고 정부하고 협상을 해요. 해가지고 책임자를 하고 부책임자가 정부에서 내려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 높아. 인류 역사에 없는 겁니다. 모든 그걸 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고종 민비 나는 막 명성하고 이렇게 올리는 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고종을 막 이렇게 올리는 거 뭐 이해가 안 돼. 이 사람들이 결국은 청을 불러들이고 청 일의 협약에 의해서 일본이 들어오고 그 일본의 그 신식 그 무기인 아니 조총이 아니에요. 그냥 연발총이에요. 그게 막 일반 총보다 사격 거리가 막 2배 이상 넘는데 이것에 의해서 몰살당하셨던 거예요. 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무기에 대한 경험이 총 땅 쏘면 어느 정도 거리인데 이건 안심하고 있는데 날라오는 거야. 이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고종, 명성황후 인정 안 합니다. 그건 민초들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권력. 원래 모든 권력은 그래요. 권력에 대한 미화할 필요는 없고 미화할 필요는 없고 권력이라는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집강소 근데 그 집강소터에 나중에 교당이 원평교당이 세워져요. 거기 가면은 써져 있어요. 불법연구의 교당이었다고. 네, 지금 가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죠? 이거 이제 가지가 옆으로 센 거예요. 제가 가지가 옆으로. 근데 하여간 그런 소중한 곳이다. 그런 거에 교당이 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우리 교당이라는 곳이 바로 이런 민이 주인이 되는 역할의 교당은 무뚝 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당이라고 하면은 권력 있는 자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권력이 가지든 뭐 가지든 그 사람들이 다 균등하게 살 수 있는 사유 정신 있죠. 사유는 균등해야만 사유가 돼요. 사유가 됩니다. 사은 사유할 때 사유 사회가 가능해요. 사유 세상. 이제 하여간 지금은 이제 이 자리가 원평 공영 주차장으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그 건물이 다 이제 철거되고. 근데 아마 이때 정산종사가 송찬호하고 인연이 있어서 그러니까 송찬호로 통해서 이제 정산종사가 한때도 아니 몇 개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길게 잡아서 한 1년 정도 될 것 같은데 독군들을 요즘 말하면 도장 깨기식으로 다니세요. 도장 깨기 너무 심했나?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배우려고 그래서 많이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리를 잘 알아요. 이쪽 지리를. 그러니까 나중에 대종사님께서 전주는 들리지 말고 네가 가볼 때를 가봐라 하는 것도 정산종사가 지리 파악이 돼 있으니까 보낸 거예요. 나중에 얘기 나올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때 아마 정산종사에 의해서 송찬호를 아마 찾아가도록 했을 거예요. 송찬호를 통해서 금산사의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 그래요? 송찬호는 원평에 그래도 상당한 토착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인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대, 그 금산사 옆에 송대, 금산사의 그 미륵전을 수호하는 그 곳이에요. 그곳에 거처를 정하게 되시는데 이 송찬호가 바로 그 훗날 우리가 입교해서 적벽이라는 법명을 받게 된 인물입니다. 적벽, 우리 송적벽이라고 이제 계속 나와요. 송적벽.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적벽은 불굴적에 벽 바르다 할 때 벽이에요. 이분이 아마 건물을 질 때 토수 역할을도 했고 이분이 좀 다혈질이야. 얼굴에 단풍이 이렇게 잘 들으셨는가 봐. 그러니까 대흥산이 적벽이라고 이름을. 붉은 얼굴. 대단히 본명 그렇게 다 도망가요. 요즘에 그렇게 져주면 왜 이래요? 막 그러고. 자, 재밌죠 대흥사님. 어떤 그 말하는데 굉장히 어떨 때는 이렇게 직물적 이렇게 어떤 현상대로 법명을 쳐요. 자, 이래서 이분이 원평 사람으로 최초의 소태산의 제자로 입문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원기 4년 지금 그 우리
원명부에 보면 8월 20일 이게 이제 음력이죠. 음력. 이게 9월 또는 10월 이 정도 되니까 이때 금산사에서 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입교가 된 거예요. 이 입교는 영광에 와서 직접 와서 송주 연원으로 입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냥 거기서 입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송적벽에 의해서 이 송적벽이 얼마나 중요한 인연이냐면 송적벽에 의해서 김남천, 문정규, 박호장 이런 전주 사람들이 이게 입교가 되고 또 원평 사람인 구남수, 장정수, 이만갑 등이 다 입교가 돼요. 이분들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복례정사 시절에. 근데 이 과정에 보면 그래 김남천에 의해서 그 딸 김혜월 이제 과부대죠. 그러니까 외손녀하고 이청풍하고 같이 주로 이분들이 그 대종사를 이렇게 복례정사 그 살림을 꾸려가요. 나중에 이렇게 되고 자, 이 관계를 보면 이렇게 돼요. 송적벽이 구남수를 입문시키고 구남수에 의해서 이만갑에 의해서 장족조가, 장족조에 의해서 서동풍에 의해서 그 동생 서중환이, 그리고 서중환에 의해서 불법연구회 불법연구회를 공개하자고 이제 공식적으로 하자고 제안이 돼서 총구가 건설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림이 짜놓고 치신 것 같죠? 짜놓고 치신 거예요. 이거예요. 어디를 탕 건들면 다다다다다다다 땅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전사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굉장히 노력하신 거다. 또 불법연구회 2대 회장인 조성광, 그리고 그 조성광 집에 요즘 말하면은 그걸 전세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하여간 그거 해서 그 옆방이 이 송찬옥벽이 아니라 그 조성광 집에 그 집을 빌려서 옆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성광도 이 송적벽에 의해 송찬호에 의해서 대전사님께 인도돼요. 사실은 조성광은 송찬호는 그냥 안 믿어. 말만 막 크고 막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 하다 어느 계기에 그래도 이렇게 한번 따라서 가자고 해서 가서 전주 한병루 거기서 대중사님이 만나서 그 유명한 우리 교전에 나오죠. 심통제자. 그 법문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자가 됩니다. 이런 과정이 2년 내 구도에 이 송찬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송적벽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금산사 휴양 때 인연들이 복례정사 시절 소태산을 시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인연들에 의해서 그 불법연구회 불법연구회 본부 우리 총부죠. 총부 건설에 뭐 어떤 그 또 한 역할들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한번 봅시다. 왜 대종사님은 금산사에 가셨을까? 아, 이게 참 골치 아픈 얘기예요. 이게 왜 가셨을까? 지금부터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추론. 그냥 가셨다 이것만 있어요. 어떻게 이걸 읽어야 될까? 그러면 여기 이제 밑에 부분 한번 봅시다. 47조 1919년 음력 9월 19일 음력 9월 19일은 증산 사후 10년이 되는 그 탄신일이에요. 그러니까 증산 신도들이 여기 모여요. 10년째 되는 돌아가시고 10년째 된 생일이시니까. 근데 이제 평소에 증산 선생이 내가 금산사에 가서 불량답이나 차지하리라. 불량답은 뭐라고요? 식량량 이게 그 절집 식량을 마련하는 그 논의의 논 불량답이라는 게 차지하리라.
내가 금산사에 들어가리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와서 미륵불을 보라. 그러니까 여기 그 미륵전 보면 미륵불 있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금산사 미륵전은 참 독특해요. 그게 원래 되게 우리 여기 지금 익산에 지금 미륵사도 연못을 배워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옛날에 평지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평지. 특히 이렇게 산이 있고 산을 깎을 수도 없고 그러게 아마 연못을 메우는 게 더 평지를 만드는 게 쉬웠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그 연못을 메워서 만들었나 봐요. 근데 이게 이 건물이 잘 안 세워져요. 막 그 연못 메우면 숯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파보면 숯도 나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미륵사 터도 파보면은 숯층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옛날 그것이. 근데 그렇다가 여기에 이제 뭐 안 되니까 이 절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것이 그 솥 위에다가 미륵불을 세우니까 이렇게 세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상징성이에요. 이게 그 당대의 언어로 말한 거예요. 제가 저번 때 맑은 기운은 학명이다 이렇게 말했듯이 솥이라는 이 상징성이에요. 솥. 이것하고도 대종사는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태산의 법포가 소태산은 또 한편으로는 소태해서 솥으로도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당신 고향에 소태산이 있어요. 소드랑섬이 있어요. 소드랑 시골 말로 소드랑이라고 하잖아요. 솥을 소드랑 그래요. 큰 소드랑섬, 작은 소드랑섬이 있어요. 하면 지금 그게 논으로 다 개간돼 갖고 논 사이에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다 뻘에 이렇게 섬이 이렇게 있겠죠. 대흥사님이 배 타고 이렇게 법성포를 가다가 보면 그 섬들을 보고 다닌 거예요. 늘 배 타고 다니면 안 다니겠지만 가끔 기회 될 때 또는 걸어가실 때 구수미 장터라고 법성포 건너편에 장터 있어요. 그럼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가실 때도 그 섬들을 보고 가셨을 거예요. 고향은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있는까지 다 알잖아요. 뭐 어디에 무슨 뭐 열매가 잘 열리더라 이런 것까지 다 알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솥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이고 문제는 증산이라는 그 사람들의 집중하는 곳에도 대흥사님이 가보신 것 같아요. 10년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곳에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생일 9월 19일이 그 사후 생일인 게 이 한 달 전에 미리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력 8월 초에는 가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8월 초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드리는데 이때 이제 대종사님하고 팔산 김광선 선진이 등발이 있어. 이 등발이 있다고 하면 안 되지. 건장한 체격이죠. 건장한. 두 분이 딱 그 성대에서 집신을 이렇게 삼고 계셨던 거예요. 집신. 대흥사님 집신을 삼든지 아니면 돗자리를 짜요. 그래서 장에 가서 팔아요. 근데 그게 원평장이라고 있어요. 지금. 그럼 그런 데가 여기 대종사님께서 이런 것도 팔으셨겠구나라는 걸 알면은 이야기가 돌아다녀요. 근데 가면은 이게 뭔지 아무 관계가 없지. 근데 알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있는 곳으로 바뀌어요. 그게 원평장에서 아마 또 팔고 생활하려면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신 같은 경우도 많이 팔아서 아마 집신은 싸겠지. 근데 돗자리는 좀 가격을 좀 받았겠죠. 근데 이때 옆에서 이제 이 육척장신의 그 청장년들이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만갑, 구남수 이런 분들이었어요. 이만갑이 당시 41세. 구남수. 왜 구남수라고 했어요? 전에 말했죠.
정산종사가 이분을 찾을 때 남색 치마를 입은 우물가에 있는, 그래서 남수 이렇게 진 거예요. 남색 치마에 우물가에서 만난. 이게 정산종사가 그때 그 인연으로 만난 사람이다 해서 대무사님께서 남수 이렇게 친 거예요.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해요. 만갑은 나중에 이 실상초당 같은 경우 질 때 그 어려울 때 후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갑도 아니고 만갑을 준 거예요. 만갑이라. 당신의 마음에 그게 있어요. 어려울 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보고 이분들이 막 음식도 올리면서나 인연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대행사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나 굉장한 호감을 갖는 거예요. 일단은 비주얼이 좋아. 비주얼이 여자분들이 좋아하게 생겼어. 이게 바로 관심이 가. 이게 우리 남자들이 이쁘는 사람 보면 딱 눈에 가거든요. 똑같을 거예요 아마. 이게. 혹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대행사님 젊었을 때 사진 보면은 정말 그럴만해요. 웬만한 여자분들은 호기심이 바로 끌렸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스님이 그 공을 들이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어요. 사경을 헤매요. 실신했다고 그러죠. 실신. 무리하셨나 뭐 어쩌나 이거 영양 부족이셨나 실신하시니까 대행사님께서 바로 가서 이렇게 이마에다 열십자를 그리고 묵념을 드려요. 아마 이렇게 혈액을 순환시키고 뭐 그런 과정을 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생을 해요. 이 사건이 생겨요. 지금 사람들이 증산 그 사후 10번째 그 탄신일에 막 집중돼서 분명 이때 증산이 오실이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생불이 났다. 이 말은 또 사실은 증산이 어떤 뭐 관계가 있다. 뭐 더 심하게 말하면 증산이 재림했다. 뭐 이런 말까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막 소문이 꼬리를 꼬리 물어보니까 김제 경찰서에서 그 민심이 결속되는 이 사태를 그대 둘 수가 없어서 대행사님을 연행을 시켜갖고 뛰어나 버리는 거죠. 김제 경찰서에 가보면 그걸 이렇게 떠올리면 돼요. 이게 대행사님의 두 번째 피체예요. 두 번째. 첫 번째 언제 피체예요? 영광에서 상당히 대행사님 힘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아무 거기에 그 말이 없어요. 그냥 피체만 당하셨다. 근데 대행사님도 내가 영광 그 서에 신세를 지었지 하지만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고 이때도 그 어려움이 있었겠죠. 이때도.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바로 강제 귀향시킨 겁니다. 이게 금산상 송대에서 이 1개월간 대략 1개월간 휴양하실 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증산의 이 생일 거기서 막 잔치 같은 거 했을 거 아니에요. 못 보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 사건에 의해서 고향에 가셨던 걸로 추정이 돼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 이게. 이때 금산사의 송대에서 휴양하실 때 송대 문미에 이런 쌍을 그렸다 이거예요. 그림으로. 전에는 이제 주로 말씀으로 하시고 사상적 표현도 하시고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대행사님께서 대각을 하고 경축가 같은데 일원대원 이런 말도 하시고 정산종사한테 일원이라는 운을 주고 시를 접어라고도 하시고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그래서 이때 송대 여기 사진 보면 송대 있어요. 이 송대 이거 새로 또 다 수리했어요. 근데 이 송대 마루에서 들어가는 바깥문에다가 그렸는가 문에서 나갈 때의 거기다 그렸는가 이것을 잘 몰라요. 저는 방 안에서 그랬다고 봅니다. 이렇게 바깥에다 그려놓으면 좀
그릴 것 같아서 일단은 방 안에 이렇게 그렸다. 왜냐하면 벽지라고 하거든요. 벽지 바른 데다 그랬다고 하면 방 안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방 안에다가 벽지 바르지 바깥에다 벽지 바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원상을 이운권 고산 이운권 선지님이 이렇게 이걸 이때도 한번 수리를 했을 때 뜯어왔어요. 수리한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총부에다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6.25 때 인민군들이 총부를 점령했어요. 이 점령하고 난 뒤에 사라졌어요. 이게 있었으면 정말 우리 교보 1호 이 그림도 우리가 많이 그리고 막 그랬을 판인데 이거는 인터넷 기술이 있으니까 별걸로 다 사용했을 판인데 아쉬워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금산사의 인연을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냐 이겁니다. 무엇을 금산사에 왜 갔었을까? 대종사님께서는 단순히 휴양만 하러 가셨을까? 결과적으로 대종사님께서는 이 증산교, 증산 독군들의 심장부에 들어가 보신 것 같아요. 이 현상들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심정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파악도 하시고 또 본격적으로 더 직접적으로도 파악하시고 그러니까 증산도 쪽인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동학은 환타지 플러스 원칙 원리가 같이 있어요. 어떤 환타지라는 걸 이렇게 가다가 원칙이 툭 드러나고 실상 어떤 이게 이렇게 섞여 있어요. 동학. 그렇다면 증산은 이 원칙을 환타지로 포장해서 말해요. 대종사님은 환타지를 탈색을 시키고 그냥 원칙과 실상으로 설명을 주로 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어떤 원리와 실상과 원칙을 환타지 속에서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희망도 주고 또 그랬던 것을 더 목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사님 그걸 통해서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났다라고 더 확고하게 어떤 걸 감지하셨던 것 같고 또 이제 이게 더 확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미륵전의 솥의 의미도 이런 거다. 원래 솥이란 건 쌀을 밥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결국은 이때 정법에 의한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로 가야 된다.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아마 이런 걸 유추해 봐요. 저는 유추해 보고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면은 거기서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증산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소태산으로 어떤 인연인들이 걸리는 겁니다. 이게 변산 시봉의 변산 시봉의 인연이 된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금산사 휴양과 일원상 구상 이 지점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